서울 강남의 25평 아파트.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한은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결혼 7년 차, 34세의 평범한 주부. 그녀의 삶은 언제나 규칙적이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남편 민호의 아침을 차리고, 낮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플라워 클래스를 듣고, 저녁에는 남편을 기다리며 저녁을 준비했다. 하지만 최근 2개월 그 규칙이 깨지기 시작했다. 민호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처음엔 9시, 그 다음엔 10시, 이제는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의 셔츠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스마트폰은 항상 화면을 아래로 향한 채 놓여 있었다. 전화벨이 울리면 황급히 다른 방으로 가서 통화를 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 정신이 없어. 민호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고 말끝이 어색하게 흔들렸다. 은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물어봐야 돌아오는 건 같은 대답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편에는 차가운 돌멩이 같은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다. 은정은 소파에 놓인 그의 재킷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다. 강남역 근처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2인분의 식사 금액이 25만 원이었다. 날짜는 지난주 수요일 민호가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온 날이었다. 회식이면 회사 법인 카드를 썼겠지. 은정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영수증은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되어 있었다. 그것도 민호 명의의 카드였다. 은정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아무렇지 않은 척 거실로 돌아왔다. 욕실에서는 샤워 물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다. 그날 밤 은정은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잠든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천장을 바라봤다. 7년 전 민호와 결혼식을 올리던 날이 떠올랐다. 그는 그녀에게 약속했다. 평생 너만 사랑할게. 그 약속은 이제 어디로 간 걸까?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 저녁도 밖에서 먹고 올게. 그는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다. 은정은 창가에 서서 남편이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날 은정은 처음으로 남편의 행적을 뒤쫓기로 결심했다. 오후 3시 그녀는 민호의 회사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5시 30분 민호가 회사 건물에서 나왔다. 하지만 그는 차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은정은 멀찍이 따라갔다. 민호는 버스를 타지 않고 정류장 옆 골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한 여자가 그의 곁에 나타났다. 긴 생머리에 슬림한 체형, 화려한 메이크업을 한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민호는 그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다. 은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굳은 채 두 사람이 사라지는 골목을 바라봤다.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결국 당신도 똑같았구나. 그날 밤 민호는 자정이 넘어 돌아왔다. 회의가 길어졌어. 미안. 그는 피곤한 척 침대로 향했다.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어둠 속에서 남편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행복의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깊은 틈이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민호는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은정은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7년을 함께 산 남편. 하지만 이제 그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오늘도 늦어? 은정이 물었다. 응, 아마 그럴 것 같아. 민호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의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미소라는 이름이 떴다. 민호는 재빨리 폰을 집어들고 화장실로 향했다. 미소. 은정은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다. 민호가 출근한 후 은정은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책상 서랍을 열자 각종 서류와 영수증들이 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하나씩 살펴봤다. 그리고 서랍 맨 밑에서 작은 노트를 발견했다. 노트를 펼치자 민호의 필체로 적힌 메모들이 나왔다. 대부분은 업무 관련 내용이었지만 한 페이지에 미소 생일, 마이너스 6월 14일, 좋아하는 꽃 마이너스 장미라고 적혀 있었다. 은정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노트를 다시 서랍에 넣고 거실로 돌아왔다. 오후가 되자 은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민호의 노트북을 켰다. 비밀번호는 그들의 결혼기념일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호는 아직 그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 이메일함을 열자 수십 통의 메일이 보였다. 대부분 업무 관련이었지만 개인 폴더가 눈에 띄었다. 은정은 클릭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가 원하지 않았던 진실을 마주했다. 미소에게 보낸 메일들. 오늘 보고 싶어. 퇴근하고 만나자. 지난주 같이 간 여행 너무 좋았어. 다음엔 제주도 가자. 당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해. 은정은 화면을 응시했다. 눈앞이 흐려졌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다. 7년이라는 시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날 저녁 민호가 돌아왔다. 오늘도 피곤하네. 저녁 먹고 일찍 잘게.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은정은 식탁에 저녁을 차렸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민호가 좋아하는 메뉴였다. 식사 중 은정이 입을 열었다. 여보, 요즘 회사에 새로 들어온 사람 있어? 응? 왜 갑자기? 민호는 놀란 듯 쳐다봤다. 그냥 궁금해서. 요즘 넌 회사 얘기를 하나도 안 하잖아. 아, 별거 없어. 그냥 바쁜 거지. 민호는 시선을 피했다. 은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내가 진실을 찾을 차례야. 다음 날 은정은 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작은 건물 3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했다. 40대 중반의 남자 탐정이 그녀를 맞이했다. 남편 외도 조사 의뢰가 많습니다. 부인께서도 그런 경우신가요? 탐정은 차분히 물었다. 내 증거가 필요해요. 확실한 증거. 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남편분의 사진과 기본 정보를 주시면 2주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은정은 민호의 사진과 정보를 건넸다. 그리고 탐정 사무소를 나섰다. 밖은 햇살이 따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2주가 지났다.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부인 만나서 얘기하시죠. 은정은 다시 사무소를 찾았다. 탐정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민호와 한 여자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카페에서 마주 앉아 웃는 모습, 그리고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 이 여자의 이름은 박미소입니다. 남편분 회사 후배로 마케팅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약 6개월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은정은 사진을 하나씩 넘겼다.
마지막 사진에는 민호가 미소의 이마에 키스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사진들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민호가 돌아왔을 때 은정은 평소처럼 웃으며 그를 맞이했다. 오늘 저녁은 삼겹살이야. 좋아하잖아. 민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식탁에 앉았다. 은정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민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민호는 평소와 다르게 일찍 집에 돌아왔다. 그는 소파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열더니 몇 장의 문서를 꺼냈다. 은정아, 잠깐 이것 좀 봐줘. 민호가 그녀를 불렀다. 뭔데? 은정은 주방에서 나와 민호 옆에 앉았다. 내 보험 서류야. 혹시 수익자가 누구로 돼 있는지 확인해 봐줄래? 민호는 무심한 듯 물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은정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생명보험 증권이었다. 보험금은 5억 원. 가입 시기는 3년 전이었다. 그녀는 수익자란을 확인했다. 한은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로 돼 있네. 왜? 은정이 물었다. 아, 그냥 확인하려고. 요즘 회사에서 보험 정리하라고 해서. 민호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럼 됐어. 하지만 은정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았다. 왜 갑자기 보험 수익자를 확인하려는 걸까? 그것도 이 시점에. 다음 날 은정은 민호가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정은 민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렀다. 결혼하면서 외워둔 번호였다. 네, 확인됐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남편 명의로 된 생명보험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특히 수익자 정보요. 잠시 후 상담원이 말했다. 고객님, 현재 해당 보험의 수익자는 박미소님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은정은 숨이 멎는 듯 했다. 박미소요? 언제 변경됐나요? 2주 전에 변경되었습니다. 계약자이신 민호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변경하셨습니다. 전화를 끄는 은정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민호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수익자가 자신으로 되어 있다고 확인시켜 놓고 실제로는 이미 미소로 바꿔놓았던 것이다. 왜 갑자기 수익자를 바꾼 거지? 은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리고 한 가지 섬뜩한 생각이 스쳤다. 혹시 그날 저녁 은정은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보험금 사기, 보험 수익자 변경, 가짜 사고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다. 그리고 수십 건의 기사를 읽었다. 대부분은 보험금을 노리고 거짓 사고를 꾸미거나 심지어 살인을 저지른 사례들이었다. 은정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설마 민호가? 하지만 그녀는 곧 스스로를 다잡았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더 지켜봐야 해. 며칠 후 은정은 민호의 행동에서 더 많은 단서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갑자기 차량 보험을 재확인하고 집에 있는 중요 서류들을 정리했다. 심지어 그는 은정에게 혹시 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기묘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은정이 물었다. 그냥 요즘 운전하다가 위험한 순간이 많아서.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민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다. 은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남편이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험 수익자를 바꾸고 이상한 말들을 하고 혹시 보험 사기 같은 거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탐정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보험금을 노린 가짜 사고나 실종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더 면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부인, 중요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남편분이 최근 박미소 씨와 여러 차례 만나 보험 관련 이야기를 나눈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자동차 정비소를 자주 방문하고 있는데 차량 점검이 아니라 뭔가 조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작이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브레이크나 타이어 같은 부분을 일부러 약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사고를 유도하려는 것 같습니다. 은정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럼 정말 민호는 자신의 죽음을 가장하려는 거야? 그날 밤 은정은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민호는 그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녀를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를 속이고 미소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것이었다. 절대 그럴 순 없어. 은정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다음 날 은정은 보험사를 직접 방문했다. 그녀는 민호의 신분증 사본과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갔다. 남편이 무단으로 수익자를 변경한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 제 이름으로 되돌려주세요. 보험사 직원은 서류를 확인한 후 부인, 계약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수익자 변경이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럼 계약자 본인이 직접 와야 하나요? 은정이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혹은 위임장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은정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가방에서 민호의 도장을 꺼냈다. 결혼 후 중요한 서류에 사용하던 도장이었다. 이걸로 가능할까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서류를 처리해 주었다. 확인했습니다. 수익자가 한은정님으로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보험사를 나선 은정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첫 번째 수순은 끝났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민호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했다. 그리고 그날 밤 은정은 결심했다. 민호, 내가 나를 배신했듯이 나도 이제 내 길을 갈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뿌린 씨앗을 걷어야겠어. 보험 수익자를 되돌린 후 은정은 민호의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호는 갑자기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했다. 날씨도 좋은데 우리 강변 드라이브나 할까? 평소 집에만 있던 민호치고는 이례적인 제안이었다. 좋아. 은정은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차를 타고 한강변 도로를 달리는 동안 민호의 운전은 이상하게 거칠었다. 평소 안전 운전을 고집하던 그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고 위험한 차선 변경을 반복했다. 심지어 커브 구간에서는 일부러 핸들을 크게 꺾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여보, 천천히 가. 위험해. 은정이 말했다. 아, 미안. 오랜만에 운전하니까 좀 신나네. 민호는 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초점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중얼거렸다.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야. 오늘 같은 날 사고라도 났으면 그것도 운명이겠지. 은정은 그 말에 소름이 돋았다.
이 사람 정말 뭔가 계획하고 있어. 그날 밤 민호는 서재에 들어가 오랜 시간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은정은 몰래 서재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민호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화면에는 미소라는 이름이 보였다. 메시지 내용 중 일부가 눈에 들어왔다. 다음 주면 모든 게 끝나. 그때부터 우리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민호가 타이핑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소의 답장. 정말 괜찮을까? 위험하지 않아? 걱정 마. 완벽하게 계획했어. 보험금만 받으면 해외로 나갈 거야. 은정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침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머릿속에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은정은 침실 문 너머로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네, 다음 주 수요일로 예약 부탁드립니다. 장소는 양평 쪽 산길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되어 있었다. 은정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문틈으로 민호를 바라봤다. 그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제 일주일만 버티면 돼. 그날 오후 민호가 출근한 후 은정은 그의 서재를 다시 뒤졌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한 장의 메모지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수요일 오후 3시 마이너스 양평 북한강로 마이너스 차량 전복 지점 확인 완료. 마이너스 미소 동승 마이너스 구급차 도착 전 이탈 마이너스 신분증 차 안에 놔두기 마이너스 보험금 청구는 2주 후. 은정의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민호는 자신의 죽음을 조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소와 함께 보험금을 챙겨 도주하려는 것이었다. 이런 미친 은정은 메모를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에 놔뒀다. 저녁 민호가 돌아왔을 때 은정은 평소처럼 밝게 그를 맞이했다. 오늘 저녁은 당신이 좋아하는 갈비찜이야. 민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요즘 은정이 너무 다정하게 대하는 게 오히려 이상했다. 요즘 왜 이렇게 잘해줘?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 내 남편인데 잘해주는 게 이상해? 그냥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는 뜻이야. 은정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춰진 차가운 눈빛을 민호는 알아채지 못했다. 그래, 고마워.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식사를 시작했다. 식사 중 민호가 갑자기 말했다. 참, 다음 주 수요일에 회사에서 워크샵 간다. 1박 2일로. 연락 잘 안 될 수도 있어. 어디로 가는데? 은정이 물었다. 양평 쪽이야. 산속 펜션에서 하는 거라 전파가 안 좋을 거야. 그렇구나. 조심히 다녀와. 은정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워크샵이 아니라 가짜 사고를 낼 날이었다. 그날 밤 은정은 다시 탐정에게 연락했다. 다음 주 수요일 양평 북한강로에서 남편이 사고를 낼 예정입니다. 경찰과 보험조사관에게 알려주세요. 현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인. 모든 증거를 수집하겠습니다. 탐정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수요일이 다가오는 동안 민호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다. 그는 집안의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고 은행 계좌에 돈을 대부분 인출했다. 심지어 은정 몰래 자신의 옷까지 몇 벌을 작은 가방에 챙겨 차 트렁크에 실어두기도 했다. 수요일 아침이 밝았다. 민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그는 욕실에서 오랫동안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잘 가. 은정이 현관에서 민호를 배웅했다. 응, 내일 저녁에 올게. 민호는 은정을 한번 쳐다봤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그동안 고마웠어. 무슨 소리야? 무사히 다녀와. 은정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민호가 떠난 후 은정은 바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탐정과 보험조사관, 그리고 경찰에게 최종 연락을 취했다. 오늘 오후 3시 양평 북한강로 모두 준비해 주세요. 오후 2시 은정은 직접 양평으로 향했다. 그녀는 민호가 사고를 낼 지점에서 멀지 않은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3시 정각. 민호의 차가 산길을 달리고 있었다. 조수석에는 미소가 타고 있었다.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이었다. 정말 괜찮을까? 미소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걱정 마. 곧 끝나. 우리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야. 민호는 미소의 손을 잡았다. 그때 커브 구간에 접어들었다. 민호는 일부러 속도를 높이고 핸들을 급격히 꺾었다. 차는 도로를 벗어나 옆 숲으로 돌진했다. 쾅! 차가 나무에 부딪히며 멈춰섰다. 빨리 나가. 민호가 외쳤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황급히 숲속으로 사라졌다. 차 안에는 민호의 신분증과 지갑, 그리고 피가 묻은 셔츠 한 벌이 남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알지 못한 것이 있었다. 사고 지점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경찰차와 보험조사관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입니다. 출동하세요. 탐정의 무전소리가 울렸다. 민호와 미소가 숲속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놀라 뒤를 돌아봤다. 경찰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서세요. 경찰입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그때 숲 저편에서 은정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봤다. 이게 다 당신 짓이야?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당신이 만든 덫에 스스로 걸린 거야. 은정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경찰서 조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 민호와 미소는 각각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민호는 창백한 얼굴로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다. 민호 씨, 지금까지의 진술을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은 5억 원의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거짓 사고를 계획했고 박미소 씨와 공모하여 이를 실행하려 했습니다. 맞습니까? 형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저는 그냥 변명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메시지, 정비소 방문 기록, 그리고 사고 계획이 적힌 메모까지. 심지어 현장에서 당신이 의도적으로 차를 부딪힌 장면도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옆방에서는 미소가 울고 있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민호 씨가 그냥 잠시 해외여행 가자고만 했어요. 하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박미소 씨, 당신의 통장에 최근 민호 씨로부터 500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명의로 구매한 해외 항공권도 발견됐습니다. 출국 날짜는 사고 예정일로부터 3일 후였죠. 이걸 몰랐다고 하시겠습니까? 미소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한편 조사실 밖 복도에서 은정은
유리창 너머로 민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보험조사관이 서 있었다. 부인, 보험 수익자를 미리 되돌려 놓으신 건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두셨다면 이 사기극이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조사관이 말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제 남편이 그런 사람일 줄은. 은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은정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며칠 후 검찰은 민호와 미소를 보험 사기 미수, 공문서 위조, 그리고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 언론에도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외도 상대와 보험금 사기 계획하다 적발 기사 제목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다. 은정은 집으로 돌아와 민호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장 속 양복들, 책상 위의 사진들, 함께 여행 갔던 기념품들. 7년의 결혼 생활이 박스 몇 개에 담겼다. 정리를 하던 중 은정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결혼 전 민호가 그녀에게 쓴 편지였다. 은정아, 내가 너를 만난 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야. 평생 너를 지키고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 은정은 편지를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약속 결국 다 거짓말이었네. 그녀는 편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집안을 둘러봤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모든 걸 정리해야 했다. 다음 날 은정은 이혼 변호사를 찾았다. 남편이 현재 구속 상태이고 보험 사기를 시도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도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말했다.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남편의 불륜과 사기 시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이며 위자료도 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남편 명의의 보험금은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수익자가 저로 되어 있는데.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흥미로운 케이스네요. 일단 남편이 사망한 게 아니라 사기 미수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법원에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보험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 환급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크지 않을 겁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제대로 된 결말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민호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고 있었다. 피고인은 배우자를 속이고 제3자와 공모하여 보험 사기를 계획했으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재판장은 방청석을 둘러봤다. 그곳에는 은정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민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는 은정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민호의 입이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은정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미안해. 하지만 은정은 고개를 돌렸다. 이제 미안하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재판이 끝난 후 은정은 법원을 나섰다.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상쾌했다. 부인. 뒤에서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돌아보니 민호의 어머니였다. 어머니 은정은 어색하게 인사했다. 은정아, 미안하다. 내 아들이 너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어머니로서 너무 부끄럽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혼하면 너 혼자 어떻게 살려고. 돈이라도 좀 보태줄게. 아닙니다. 저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오히려 이번 일로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은정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시어머니는 은정을 꼭 안아주었다. 고생 많았다, 우리 며느리. 앞으로 꼭 행복하게 살아라. 네, 어머니.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다. 은정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민호와의 인연도, 그 가족과의 인연도 모두 끝. 하지만 끝은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은정의 가슴 속에는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누구도 속이지 않는 진짜 자신만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3개월 후 선고 공판이 열렸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이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어 있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민호는 배우자를 기망하고 제3자인 박미소와 공모하여 보험 사기를 계획했으며 실제로 허위 사고를 유발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는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 행위입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보험금을 수령하지는 못했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민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미소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은 술렁였다.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다. 옆에 서 있던 교도관이 그를 부축했다. 은정은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분노도 슬픔도 그리고 묘한 해방감도 함께 느껴졌다. 법정을 나서는 은정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부인,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남편의 배신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은정은 잠시 멈춰서서 카메라를 바라봤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입니다. 누군가가 저를 이용하려 했고 저는 그것을 막았습니다. 앞으로는 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겁니다. 남편을 용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용서는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신뢰가 깨진 관계는 복구할 수 없으니까요. 기자들은 계속 질문을 쏟아냈지만 은정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그날 저녁 은정은 혼자 집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자신의 인터뷰가 뉴스로 방송되고 있었다. 보험 사기 시도한 남편을 고발한 아내의 용기 앵커의 멘트가 흘러나왔다. 은정은 텔레비전을 껐다. 창밖을 바라보니 겨울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친구 수진이었다. 은정아, 뉴스 봤어. 괜찮아? 응,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정말 대단해, 너. 나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야. 그냥 울면서 이혼만 했을 것 같아. 나도 처음엔 그럴 뻔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억울하더라고. 왜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손해를 봐야 하지? 그래서 싸우기로 한 거야. 잘했어. 진짜 잘했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이혼 절차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 카페? 응, 작은 카페. 내가 직접 디자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운영하는. 좋다. 나도 자주 놀러 갈게.
커피는 공짜지? 은정은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다. 너는 평생 공짜야. 전화를 끊은 후 은정은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카페 창업 절차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나타났다. 은정은 하나하나 메모하며 계획을 세워나갔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민호는 독방에 누워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은정과 처음 만난 날, 결혼식 날 함께 웃으며 여행을 다니던 날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민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미소를 만난 거?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 은정에 대한 감정이 식기 시작했을 때? 아니면 더 이전 결혼 생활에 권태를 느끼기 시작했을 때? 민호는 눈을 감았다.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그가 선택한 길의 끝은 이곳, 차가운 독방이었다. 다음 날 은정은 법원에서 이혼 판결문을 받았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허가한다. 재산 분할은 원고 70%, 피고 30%로 한다. 위자료로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할 것. 은정은 판결문을 들고 법원을 나섰다. 햇살이 눈부셨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이제 진짜 자유야. 은정은 중얼거렸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충만해졌다. 그날 오후 은정은 부동산을 방문했다. 작은 상가를 찾고 있어요. 카페를 하려고요. 부동산 중개인은 몇 군데를 추천했다. 여기 홍대 근처 1층 상가인데 크기도 적당하고 유동인구도 많습니다. 은정은 그곳을 방문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다. 큰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바로 앞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다. 여기요. 여기로 할게요. 은정은 즉석에서 결정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계약서 작성하시죠. 계약을 마친 은정은 빈 상가를 둘러봤다. 머릿속으로 카페의 모습을 그려나갔다. 원목 테이블, 따뜻한 조명, 책장 가득한 책들, 그리고 창가 자리에는 편안한 소파.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은정은 다짐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카페 이름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여러 이름들이 떠올랐지만 하나가 마음에 들었다. 리스타트 마이너스 다시 시작. 완벽했다. 그녀의 인생과 꼭 맞는 이름이었다. 6개월이 흘렀다. 봄이 왔다. 홍대 입구 골목길에 리스타트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다. 크림색 외벽에 큰 유리창, 그리고 입구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오픈 첫날 은정은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원두를 갈고 테이블을 닦고 꽃을 꽂았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오전 10시 첫 손님이 들어왔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저기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요. 은정은 미소 지으며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다. 원두를 탬핑하고 추출하는 과정이 마치 의식처럼 느껴졌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가 완성됐다.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손님은 한 모금 마시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우와, 정말 맛있어요. 여기 처음 오픈한 거예요?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저 단골 할게요. 집이 바로 근처거든요. 은정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날 하루 동안 20명 정도의 손님이 다녀갔다. 많지는 않았지만 은정은 만족스러웠다. 저녁에 문을 닫고 은정은 카운터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다. 매출을 계산하고 재고를 확인하고 내일 할 일들을 메모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벽을 보니
오픈 기념으로 친구들이 보내준 화환들이 보였다. 그중 하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은정아, 내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마이너스 수진. 은정은 그 문구를 보며 잠시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민호의 배신, 보험 사기 사건, 이혼 힘든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그녀가 있었다. 한 달이 지나자 카페는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SNS에 홍대 숨은 카페 맛집으로 소개되면서 손님들이 늘어났다. 은정은 바빴지만 매일이 즐거웠다. 어느 날 오후 낯익은 얼굴이 카페에 들어왔다. 민호의 어머니였다. 은정은 놀라 멈춰섰다. 어머니, 은정아, 여기가 내 카페구나. 소문 듣고 찾아왔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웃었다.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카페라떼 하나 주렴. 은정은 라떼를 만들어 시어머니 앞에 놓았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민호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너한테 미안하다고, 자기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출소하면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고. 어머니, 저는 이제 괜찮아요. 민호를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카페도 잘 되고 있고 표정도 훨씬 밝아 보이는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다. 오히려 내가 고맙다. 우리 아들을 용서해줘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살아줘서. 시어머니는 라떼를 다 마시고 일어났다. 커피 맛있었다. 건강하게 잘 지내라. 어머니도요. 시어머니가 나간 후 은정은 한숨을 내쉬었다. 과거와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여름이 왔다. 카페는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매출도 안정적이었다. 은정은 파트타임 직원 한 명을 고용했다. 대학생 지연이었다. 사장님, 저 여쭤봐도 돼요? 어느 날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 뭔데? 사장님이 이 카페 이름을 리스타트라고 지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은정은 잠시 생각했다. 응, 있어.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야. 멋있다. 저도 나중에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때 그런 의미 있는 이름을 짓고 싶어요. 너도 할 수 있어. 용기만 있으면. 그날 저녁 마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은정은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다. 여름밤 공기가 상쾌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 진짜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은정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대답했다. 응, 잘하고 있어.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친구 수진이었다. 은정아, 주말에 시간 돼? 우리 카페에서 만나자. 그래, 좋아. 너 요즘 진짜 행복해 보여.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어. 응, 나도 그래. 오랜만에 내가 나인 것 같아. 전화를 끊은 은정은 다시 별을 바라봤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보험 사기를 저지하고 이혼하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지금의 그녀가 있었다. 가을이 왔다. 카페 창밖으로 낙엽이 흩날렸다. 은정은 카운터에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었다. 호박 라떼, 밤 케이크, 단풍 쿠키. 계절에 맞는 메뉴들이었다. 사장님, 손님 오셨어요. 지연이 불렀다. 은정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놀라 멈춰섰다. 입구에 서 있는 남자. 수척해진 얼굴, 짧게 자른 머리. 민호였다. 은정아,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출소했어? 은정은 차분하게 물었다. 응, 지난주에. 모범수로 조기 출소했어.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들어와. 커피 한잔 할래? 은정이 먼저 말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은정은 아메리카노 두 잔을 만들어 테이블에 놓았다. 미안해. 민호가 말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 알아. 변명하지 않을게. 다만 너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보니까 다행이다. 은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나도 처음엔 너를 정말 미워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우리가 안 맞았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날 배신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날 자유롭게 해준 것 같아. 그래도 민호야,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너도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해. 나처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붉어졌다. 고마워. 그리고 행복해. 너도. 민호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다. 잘 지내. 은정아. 잘 가. 민호가 나간 후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뒷모습이 낙엽 사이로 사라져갔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리고 진짜 새로운 시작이 왔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아주 괜찮아. 은정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그날 밤 카페 벽에 새로운 문구를 걸었다. 배신의 끝에 진짜 자유가 있었다. 1년 후, 봄이 다시 왔다. 리스타트 카페는 이제 홍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카페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은정은 두 번째 직원을 고용했고, 주말에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손님이 많았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은정은 카운터에서 라떼 아트를 그리고 있었다. 우유 거품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작은 나뭇잎을 그려 넣었다. 완성된 라떼를 손님에게 건넸다. 우와, 너무 예뻐요. 손님이 감탄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카페는 오늘도 활기로 가득했다. 노트북을 들고 온 프리랜서들,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대학생들, 책을 읽는 중년 부부, 모두가 각자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창가 자리에는 한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건축가로 보이는 그는 자주 카페를 찾았다. 오늘도 그는 스케치북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다. 준호 씨, 오늘 커피는 제가 쏠게요. 은정이 다가가 말했다. 에, 왜요? 준호가 놀라며 웃었다. 단골 감사 이벤트예요. 항상 저희 카페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여기 커피가 최고예요. 그리고 사장님도 항상 친절하시고.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준호는 약간 부끄러운 듯 시선을 내렸다. 그럼 천천히 작업하세요. 은정은 미소 지으며 돌아섰다.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은정은 문을 잠갔다. 그리고 조명을 하나씩 끄며 카페를 정리했다. 청소를 마치고 은정은 카운터에 앉아 오늘 하루를 돌아봤다. 매출도 좋았고 손님들도 만족해했다.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행복했다. 사장님,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리문 너머로 준호가 서 있었다. 은정은 문을 열었다. 준호 씨, 무슨 일이세요? 저 이거 드리려고요. 준호는 스케치북 한 장을 건넸다. 거기에는 카페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아름다운 수채화로
따뜻한 조명 아래 웃고 있는 은정의 모습도 담겨 있었다. 우와, 이거 너무 예쁘다. 은정은 감탄했다. 사장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항상 이 카페가 그리고 사장님이 저한테 힐링을 줘서요. 고마워요, 정말. 은정은 그림을 소중히 안았다.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면 준호는 머뭇거렸다. 저랑 언젠가 저녁 식사 한번 하실래요? 은정은 잠시 놀랐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좋아요. 그럼 다음 주 일요일은 어때요? 완벽해요.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준호가 그려준 그림을 벽에 걸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나 정말 잘했어. 은정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일찍 카페로 향했다. 길을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민호와의 결혼, 배신, 보험 사기 사건, 이혼,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그녀도 이 카페도 없었을 것이다. 카페 문을 열자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은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원두 향기, 나무 냄새, 그리고 새로운 하루의 시작. 그녀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켜고 원두를 갈기 시작했다. 익숙한 소리가 카페를 채웠다. 그리고 첫 커피를 내렸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메리카노. 은정은 커피를 들고 창가에 앉았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도 이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좋은 하루야. 은정은 중얼거렸다. 그리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카페 벽에 걸린 문구가 햇살에 빛났다. 배신의 끝에 진짜 자유가 있었다. 오전 10시 첫 손님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환영합니다. 은정은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다. 그녀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녀의 삶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그녀만의 삶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카페는 만석이 되었다. 은정과 지연은 바쁘게 움직이며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렸다. 손님들의 웃음소리, 커피 머신 소리, 그리고 부드러운 배경음악. 모든 것이 완벽했다. 오후 3시쯤 은정은 잠시 휴식을 취했다. 카운터에 앉아 자신이 만든 커피를 마시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게 행복이구나. 저녁이 되자 준호가 다시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준호 씨. 오늘도 작업하러 오셨어요? 네, 그리고 일요일 약속 잊지 않으셨죠? 그는 수줍게 웃었다. 물론이죠. 저도 기대되는걸요. 두 사람은 서로 미소 지었다. 새로운 시작의 예감이 공기 중에 퍼졌다. 밤 10시 영업을 마치고 은정은 카페를 나섰다. 봄밤 공기가 상쾌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고마워. 은정은 하늘을 향해 말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랐다. 어쩌면 그녀 자신에게, 어쩌면 세상에게, 어쩌면 운명에게. 집으로 가는 길, 은정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밤하늘, 가로등, 그리고 멀리 보이는 카페의 간판. 리스타트. 그날 밤 은정은 일기를 썼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카페는 잘 되고 있고 나는 행복하다. 2년 전 민호에게 배신당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축복이었던 것 같다.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계속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을 것이고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것이다. 배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진짜 자유의 시작.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행복하다. 정말로. 일기를 덮고 은정은 침대에 누웠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그녀는 확신했다. 그리고 그녀는 옳았다. 한은정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남편의 거짓 사고는 그녀에게 구원의 시작이었다. 배신의 끝에서 그녀는 진짜 자유를 찾았다. 그로부터 3년 후, 리스타트는 지점을 하나 더 냈다. 강남의 두 번째 카페를 오픈한 것이다. 은정의 꿈은 계속 커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준호가 있었다. 두 사람은 1년 전에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진심 어린 축복으로 가득했다. 여보, 오늘 매출 어때? 준호가 물었다. 아주 좋아. 신규 메뉴도 반응이 좋고, 은정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아내 최고야. 준호는 은정을 껴안았다. 은정은 그의 품에 안겨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눈부셨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달랐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그녀 자신이 만든 것이었다. 행복해? 준호가 물었다. 응, 너무 행복해. 은정은 진심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이었다. 한은정은 진짜로 행복했다. 배신 끝에 찾은 자유,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만난 진짜 사랑. 이것이 그녀의 사이다 엔딩이었다.